한방토크 건강상담소. 네, 안녕하세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의 하선아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표현해 보셨습니까?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그리고 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고,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오는 이들은 정말 우리에게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관계를 친밀하고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죠.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는 기적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도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한방토크 건강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화성시 향남한의원의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상담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립니다. 자, 문자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8970, 샵 8970번으로 문자로 역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께서 건강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인사 나누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간경화, 한약으로 치료가 될까요? 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었는데요. 예, 예.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경화나 난치성 간질환에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이나 단방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예. 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달여서 먹는 것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아는 사람이 이거 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권해주셔서 예.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옆집 사람이 친구가 이제 간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더라, 또는 이제 간질환을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은 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위력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믿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의원에서 제가 환자에게 한약을 드시면은 잘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잘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치료하러 들어가셔가지고 옆에 누워 계시는 환자가 원장님 한약 잘 지으신다, 한번 드셔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싹 넘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장님 저 한약 좀 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답니다. 네. 이럴 땐 기운이 아주 빠집니다. 전문가인 원장 말보다 옆에 누워있는 환자의 이 말씀과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더 위력적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일화네요. 예. 자,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원장님께서 간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라든지 단방 처방에 대해서 실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나씩 한 번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진숙이 간에 좋다 그래서 달여서 먹고 환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도. 간에 도움이 되나요? 예. 인진숙은 실제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한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술 중독, 간경화, 간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저희 한의원에서도 인진숙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인진숙은 사철쑥의 줄기와 잎인데요.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이 씁니다. 인진쑥은 쑥떡을 해먹는 쑥이나 그 다음에 개똥쑥과는 효능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황달을 치료하는 효과가 대체적으로 뛰어납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에서 쓸개로 담즙 분비를 촉진을 하고요. 그 위장 기능을 도와서 위장 소화가 잘 되도록 하고,
또 몸에 있는 염증의 열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 경화라든지 황달, 이 담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몸이 지나치게 이렇게 추운 사람에게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몸이 덥고 가슴이 답답하여 이제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변비가 있는 경우는 인진호탕이라는 처방을 사용을 하는데 인진이 또 많이 들어가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소변이 시원치 않은 데는 인진오룡산이라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여기도 역시 인진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인진오룡산은 간경화가 더 심해져서 간에 복수가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인진쑥은 간 질환 환자 중에 열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 양은 하루에 20g에서 한 많게는 60g까지 사용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치료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세 남성인데요.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90kg. 굉장히 키도 크시고 비대하신 분이죠. 간경화 3기로 병원에서 초기 치료로 이제 간 수치는 안정이 됐는데 이분이 불편하신 것이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이 회사 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관두시고 또 평상시 불편한 게 잠을 못 주무시고 몸이 가려워서 또 신경을 쓰면 두근거리는 증상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변비 기운도 있고 잠을 못 주무시고 또 평상시 몸을 더위를 많이 타시기 때문에 인진이 다량으로 들어간 인진호탕과 시효가 연골 모래탕을 합쳐서 이렇게 투여를 했습니다. 4개월 정도 투여하시고 한약을 드시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되셔서 일도 잘하시고 피로감도 없으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인진쑥은 간 질환 환자 중에 열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알면 되겠군요. 이번에 두 번째 한약재인데요. 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헛개. 예. 헛개입니다. 예, 헛개나무가 실제로 간 질환 치료에 사용이 되나요? 예. 그 헛개는 그 한의원에서 간 질환을 치료하는 탕약에 사용되는 한약재는 실제로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민간에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세종대왕 때 편찬된 의박유치나 본초강목을 비롯한 여러 의서에 헛개나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박유치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키가 아주 크고 몸이 비대한 남자가 말술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다 소갈병, 즉 당뇨병에 걸려서 갈수록 몸이 나빠져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한 명의가 말하기를 헛개에 달인 물로 사양을 환으로 만들어 먹게 하였더니 소갈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또 헛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이것은 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 소갈병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네. 또 다른 의서에는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병이 된 경우에는 헛개나무 줄기를 잘라서 40g씩 달여 먹으면 효과가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위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헛개라는 것은 술로 인해서 생긴 이 간질환, 소갈병, 이 관절병, 관절이 또 술로 인해서 관절병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효과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때 간 질환, 여기에는 노나무가 좋아서 많이 좀 다려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노나무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 노나무는 인산 김일훈 선생님께서 노나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있는 경우는 노나무를 많이 달여서 먹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간 질환으로 고생하신 사람들이 많이들 달여 드셨습니다. 옛날부터 노나무는 이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이렇게 했대요. 네. 중국에서 많이 났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노나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예전부터 노나무를 우리 한국에서도 신성하게 여겼는데요. 그 이유는 이 나무에는 벼락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궁궐이나 이 절간을 지을 때 이 노나무를 즐겨 썼고요.
그리고 또 땅속이나 물속에 있어도 수백 년 동안 썩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노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네. 노나무를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나무는 간암이나 간경화, 그다음 백혈병 등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잎과 줄기, 가지, 뿌리 등 어느 부분이든 다 이렇게 약용으로 가능합니다. 하루 한 30g에서 40g 정도를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합니다. 네. 또 이제 노나무 말린 것에다가 이 다슬기를 같이 이렇게 달여서 드시게 되면은 간경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백혈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50대 한 중반의 남성분이 이 간경화가 하고 간 복수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작년에 이제 재발해가지고 그 재발해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체 호전이 되질 않아요. 계속 불편하고 간의 수치가 계속 낮아지질 않아서 저희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간경화가 심해져서 비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장의 종대까지 간 비장이 이제 크게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거죠. 있으셔서 이 좌측 갈비뼈 밑에 비장이 돌처럼 이렇게 단단해져 있으셨고요. 이 정맥류가 이 복부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간경화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소시오탕을 가미한 처방을 드렸는데요. 집에다가 이걸 소시오탕을 이렇게 달에 드시면서 드시면서 집에다가 이분이 예전부터 간이 안 좋다 보니까 간이 안 좋으면 노나무가 좋다라고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집에다 노나무를 심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노나무를 달여서 이렇게 같이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한약 드시고 또 노나무 달여 드시고 해서 지금은 간 기능도 거의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셨고요. 비장이 돌처럼 이렇게 단단해진 것도 한 70-80% 정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덩어리도 많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노나무 효과를 많이 좀 보신 거네요. 예, 노나무는 이제 겸해서 드시는 거고요. 네네. 한약 처방을 드시면서 이제 노나무를 같이 드신 경우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민들레를 농축액으로 해서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예. 몸에 좋다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민들레는 어떨까요? 요즘에 민들레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죠. 예. 예, 민들레를 이제 즙을 내서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효소로 내서 드시는 분도 있고 또 김치로 이렇게 담아서 드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들레는 한약으로 포공영이라고 합니다. 이 성질은 평하다. 평하다는 것은 따뜻한 것도 아니고 너무 차가운 것도 아니고 중간의 어떤 상태다라는 겁니다. 치료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방에서는 주로 겉에 종기가 나거나 내장에 종양이 있거나 염증이 되게 심하고 종양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천연 항생제인 거죠. 네. 그다음에 소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g에서 한 2g 정도의 소량으로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은 위장을 건강하게 해서 소화를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속이 평상시에 이렇게 드셔서 속이 좀 불편하고 더부룩하신 경우는 소량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량 10g에서 한 40g 정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종양이라든지 종창, 임파선염,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충혈되거나 열이 많은 상태 이런 증상들을 치료를 합니다. 건강상 드시는 분들은 5g 이내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도 간질환이 있는 경우는 민들레, 질경이, 그 다음에 미나리 등을 기본적으로 해서 2가지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야채나 산야초 정도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추가해서 총 한 5가지 정도를 즙을 내서 이렇게 먹으면은 좋다라고 이렇게 평상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신 이 포공형은 몸이 너무 차거나 소화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요즘에 한약을 드시고 싶어도 해로운 성분이 있다. 또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걱정이 좀 많은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좋은 한약
잘 찾아야 되고 복용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틀 전에 유방암이 이제 목 주위, 림프 쪽으로, 전이 2차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는 치료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가지고, 한약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싶다고, 이분이 이제 단골 환자분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약으로 치료가 됩니까? 해서 문의를 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 한약을 처방을 지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이제 궁금한 것이 한약을 먹고 싶은데 이 중금속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건지 보호자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한의원에 들어오는 한약재는 식약청에서 품질이 낮은 것과 아니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은 이 검사를 해서 철저하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이제 제약회사나 이 한의사 협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일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나 유해 성분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되게 그 병원에서도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저희 딸과 아내 그리고 이제 온 가족에게 줄 약을 저희 들어오는 한의원에 들어오는 한약재를 사용해서 달여서 주거든요. 네. 여러분께서 믿고 다니시는 한의원도 저와 아마 똑같은 약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네. 믿으셔도 됩니다. 단 한의원을 통해서 들여온 한약재를 드셔야지 안전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 질환에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만큼 질환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다 그러죠. 자, 평소 꾸준한 관리로 건강 생활 하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상담 전화입니다. 02-823-2000번, 서울 상담 전화 02-823-2000번 열어놓고 여러분의 상담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세요? 예, 예. 네. 자, 나이, 키,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키는 1m 68에 나이는 57세, 네. 체중은 72kg. 72kg이요. 예, 예. 예. 자, 제 옆에 배주동 원장님 나와 계신데 어떤 내용이 불편하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저는 제일 불편한 게가 몸이, 예, 이렇게 식은땀이, 예. 땀이 이렇게 잘 나고 집에서 이렇게 뭐 하면은